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새벽 특별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새벽 특별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대북 제재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안보리가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대북 제재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는 다 나왔습니다. 예. 상당한 부분, 예를 들면 이제 2006년도 핵실험했을 때하고 2009년 핵실험했을 때 유엔에서 그 17185, 18745, 20945를 이제 결의안을 내놨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미사일, 모든 탄도미사일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그 결의안을 사실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실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져 왔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왜 그러면은 실질적인 조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회의를 또 다시 열게 되느냐 하는 것은 비록 말이죠. 이게 성명 정도의 형식을 거치더라도 이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그 당사국의 굉장히 압박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이랄까 또 이것이 굉장히 또 대북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심화시키는 그런 그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내적인 그런 여론 자체도 부정적으로 만들므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이런 데에 대한 또 결의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성명 정도긴 하지만 되풀이되면 이제 압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대북 제재 나올 때마다 거론됐던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까요? 예, 실효성 자체는 좀 더 장기성을 요하는 것이 있고 좀 더 단기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까지 잘 알다시피 가장 큰 것이 금융제재입니다.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북한이 이제 중요한 그 체제에 있어서 체제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수령이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그 간부들한테 아니면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 내리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통치자금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외화벌이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유지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금융 거래라든가 아니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자라든가 이것을 동결시킨다든가 이런 게 하나씩 가장 그 아프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뭐 BDA 사건 같은 거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북한의 돈줄을 죄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재는 제재 법안을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한파 의원이죠. 에드 로이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5월에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파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좀 섬뜩한 말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섬뜩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법안이죠, 이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위 그 세컨더리하게 소위 2차적인 어떤 그런 제재 이런 식으로 그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북한과의 그 실질적인 거래를 뭐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공공 차원에 있어서도 이 금융 혹은 이런 거래를 막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를 막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아주 적은 차원에서 대외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외화벌이라든가 이 외화를 거두어 들이는 이제 핵심적인 것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미국 국내법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북한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당근이냐 채찍이냐 이제 뭐 반복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이 받을 압박이 어느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은 이미
상당히 그 압박을 받고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그 핵 문제를 크게 폐기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으면서 예. 육자회담이라는 그 틀을 자꾸 그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뭐 별로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알려지지 않을 뿐이고 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충격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금융 제재가 미국의 국내법으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단계까지 가버리면은 북한으로서도 아무리 그 대외적인 교류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은 핵심적인 것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은 저 김정은 체제로서도 사실은 뭐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죠.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새로 출범하고 있는 이런 그 김정은 체제 자체에 소위 그 붕괴랄까 뭐 이런 건 뭐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폐기를 촉구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실명으로 박 대통령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호 비방 중지를 결정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을 위반한 건데요. 이렇게 북한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상호 비방 중단이라고 하는 소위 그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그 결론을 도출해냈지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또 비판하고 이런 차원의 그건 뭐 사실 자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당국 차원입니다. 이 당국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을 사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내용으로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상호 결론을 내린 그런 데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 상호 비방 중단하지 말자고 한 그런 결의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강하게 성토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보죠. 네. 이번에 뭐 한미일 회담이나 한중 회담이나 이제 북핵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 내용에 압박을 받았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제 비방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이산 가족 상봉으로 좀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비록 비방을 하고 뭐 소위 뭐가 짓는다 하는 어떤 차원에서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거기서 맞받아치는 차원에서 뭐 각종 미사일이라든가 포를 지금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이고 소식 이것이 끝나면 북한이 스스로 먼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필요성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무슨 당근처럼 제시하면서 새로운 어떤 앞으로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손짓을 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 속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떤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